안녕하십니까 YCN 시청자 여러분, 정조 사기에서 길을 찾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장군 열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김경린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이장군 열전인데 이광 장군이죠. 예. 한번 이렇게 그 전쟁터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활약했던 분이잖아요. 그 일대기도 설명해 주시고 그 의의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광 장군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광. 너무 유명한 분이죠. 네. 예. 뭐 굳이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은 이 사람의 제일 중요한 게 이걸 보시면은 한 방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집안 가계도입니까? 네, 가계도.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신,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네, 진시황제 때 네, 명장으로 맞습니다. 알려졌죠. 네. 그 진나라 시황제가 통일 전쟁 할 때 활약을 많이 했죠. 네, 진시황한테 우리가 흔히 그 영화 그 영웅에 나오는 거기에 나옵니까?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진시황한테 그 자격을 보낸 그 연나라 태자 그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잡았어요. 처형한 사람이고, 그다음 또 쭉 흘러가 여기 또 이제 오늘의 주인공 이광, 또 가면 또 그 뒤에 또 유명한 이릉. 이릉이라고 해서 이릉 장군은 또 사마천하고 뭐 뗄래야 뗄 그렇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사마천이 이 사람 때문에 결국은 그 참 천형을 당해가지고 치욕을 당했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가계도가 쭉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 이 장군 집안. 장군 집안. 그 집안 자체가 활쏘기에 그 뭐 명수들만 있다는 집안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던데요. 그래서 이광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문제, 그다음에 뒤에 있던 경제, 무제, 이 3대에 걸쳐 가지고 오로지 한 게 그 흉노하고 전쟁밖에 없습니다. 흉노와의 전쟁. 흉노와 전쟁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보통 보면 문관이 이렇게 3대를 섬기는 경우는 가끔 있어요, 그죠? 근데 무장이면서 3대 섬기기는 진짜 어려운데요. 그렇죠. 전쟁터 뭐 또 거의 뭐 70회 이상 뭐 이렇게 싸웠다고 해요. 그리고 무제 때 죽을 때 나이가 한 60살 정도 됐다 그러더라고요. 정확한 그건 없는데. 60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하고는 틀리죠. 이때 60살 같으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뭐 80 넘은 나이입니다. 80. 내가 보기에도. 그런데도 싸우러 나갔으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분은 아깝게도 제가 여기 적어놨지만은 이 비정치 군인의 전형. 이분의 일대기를 보면 참 애석한 점이 많아요, 그죠? 원래 이게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이제 저런 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게 그 여러 가지 이게 사기를 보더라도 출전한 경험도 많고 공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뚜렷하게 공이라고 나와 있는 건 없거든요, 솔직히. 공이 많지만 그건 이제 개인적인 공이고 또 나쁘게 말하면 소문이 그러지 않았나 뭐 이럴 정도로. 그렇죠. 우선 담력 크고 뭐 이렇게 힘도 세고 또 군대 그 부하의 관계도 좋고 하지만 어떤 큰 전쟁에서 이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기록이 이제 없어져 버렸다. 기록이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까? 또 원래부터 없던 거다. 근데 저는 있는데 자료가 없었던, 기록이 안 됐던 게 아닐까. 왜냐하면은 그 밑에 있던 부하들까지도 다 제후의 반열까지 올랐다 그러는데 그렇게 저렇게 운이 없을 수 있을까? 운이 없는 것보다 이제 이렇게 비정치적이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전쟁에 이렇게 사소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사소한 공 이럴 때 뭐 그 과대 포장하지 않고 어떤 보고를 보내고 그럴 때도 간략하게 했대잖아요. 그리고 일단 사교스럽고, 제일 이 큰 원인이 그 정치적인 처리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군인을 갖다가 항우과 유방과로 나누면은 이분은 당연히 그 항우과에 최선두에 달리는 분인 것 같아요. 항우보다 오래 살아서 그렇지 거의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개인 무용은 뛰어나지만 그러니까 전체에서 활약할 수도 없었고, 그죠? 자기가 그렇게 활약할 수 있던 시기에는 또 갑자기 그 위청
뭐 곽거병 이런 이렇게 그냥 뭐 라이징 스타 라이벌 기라성 같은 라이벌들이 등장하는 바람에 떠오르는 햇살들이 그냥 뭐 근데 이렇게. 그 위청이라든지 네. 곽거병 같은 경우는 집안이 진짜 그야말로 빵빵했죠. 다 이 무지의 다 친척들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이제 두 가지 네. 의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아까 말씀해주신 이런 집안. 예,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그냥 없지만 어떤 집안 내력으로는 군인의 그 무사 군인의 집안 내력으로는 이강이 탁월했죠. 그리고 그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그때 이제 일시적으로 그 무죄 총애를 받고 건세가 이제 그 당대의 그렇죠. 건세가죠.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없었다는 얘기죠. 하여튼 참 저는 이 이광 장군 이장군 열전을 읽으면은 네. 아마 사마천이 좀 깊은 이 동질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사마천이 흔적들이 군데군데 보이더라고요. 네, 이광 장군을 편애해서 할당량도 많았고 큰 공도 없는데 세세하게 다 적었다 이렇게 약간 비판적인 학자들도 있더군요. 네, 있는데 하여튼간에 이광 장군 참 그거 보시면은 써놨지만은 저는 사기에서 이 글을 제일 좋아합니다. 네, 멋진 말이네요. 네. 복숭아하고 배나무는 말은 안 하지 말은 없지만은 그 밑으로는 길이 저절로 생긴다. 돌이 이거 돌이죠. 돌이 불신 불언 돌이 불언 하자성에 계곡 그 오솔길 그런 거군요. 작은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숭아 나무하고 배나무가 향이 이 꽃이 이쁘죠. 향도 좋고. 근데 뭐 사람들 보고 오라 소리를 안 해도 그죠? 그렇습니다. 그 향에 취해서 꽃에 취해서 그다음에 또 이제 과일도 맺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히 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몰려들어서 맞습니다. 저절로 작은 길이 생긴다. 이런 의미군요. 그래서 제가 이겁니다. 큰 덕과 좋은 향기는 스스로 멀리 퍼져나간다. 이강 장군에 대한 극찬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사기를 읽어보면은 정말 부하들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부하들이 물을 먹기 전에는 자기도 먹지 않고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는데 안타깝죠. 이제 비정치 군인의 전역. 그다음에 또 이광전을 읽으려면은 이 한나라하고 흉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고 공부를 하는 이유도 원래 이제 인물에 그다음에 사건이 생기고 그 사건은 왜 생겼나 하는 그것이 가장 그 시대의 그 어떤 주목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한나라하고 흉노는 참 오랜 기간 동안 했는데 싸웠는데 뭐 진시황이 통일을 하고 뭐 이럴 때는 흉노족들이 밑으로 내려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한나라가 건국하고 난 고전에 이제 진성 오광난이 일어나고 하자 이 흉노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죠. 밑으로 내려오죠. 근데 이제 유방이 한번 혼이 나죠. 유방이 원래는 해가지고. 한고조 유방이 건국하고서 그 흉노 이제 건국을 이제 나라를 다 통일하고 건국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흉노를 치려고 했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아마 포기했죠. 이제 유방이 이제 대군을 이끌고 흉노를 토벌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이 흉노의 그 유인책에 말려가지고 이 백등선에 포위가 돼버렸어요. 깎아봐도 식량도 없는데 포위는 됐고. 그런데 또 어떻게 하느냐? 이때 또 나온 사람이 그 유명한 진평입니다. 진평. 모사꾼. 천하의 모사꾼. 진평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이대로 가다가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때 선우가 흉노는 최고 위에가 선우인데 선우죠. 이때가 묵특인가 두만인가 그랬는데 묵특일 것 같아요. 이 사람 마누라한테 뇌물을 주고 부탁을 좀 하자. 그러면 이제 묵특 마누라가 뇌물을 묻고 하는 얘기가 묵특보가 하는 얘기가 어차피 우리가 한나라 이겨본다고 그 땅 가질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 못 가지죠. 너무 커서. 가질 것도 아니고 또 유방은 하늘이 돋고 있는데 쉽게 되겠느냐. 그냥 조금만 살길을 풀어주자. 이렇게 해서 이 묵특이 이 사방 쪽에다 한쪽 방향을 태워놓는답니다. 그래서 유방이 일로 도망갔다 그러는데 그 뒤로 유방이 그랬답니다.
함부로 흉노나 전쟁을 하지 마라. 네, 자기가 혼났으니까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유방 이후의 해제, 뭐 문제, 경제까지는 이 흉노하고 전쟁을 안 벌리고 한 나라가 전쟁을 피합니다. 거의 피하고 그냥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서로 뭐 교역을 많이 하고 교육도 그러죠. 많이 하고. 예. 그게 뭐 사기든 오지만은 유방이 마누라 여태호 같은 경우는 네. 유방이 죽고 난 뒤에 거의 뭐 목택이 그 편지를 보냈는데 거의 뭐 조롱하는 편지를 보냈죠. 같이 살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가부의 처지를 위로하면서 같이 이렇게 불러들이는 내용으로. 근데 이제 여태호가 부르르 떨다가 그래도 또 하친 정책으로 계속 나가죠. 어쩔 수 없죠. 뭐 어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하친 정책으로 그 해제, 문제, 경제까지 또 문제하고 경제는 그 한나라 초기 때 이렇게 그 기반을 완전히 다지는 문경지치라고 하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전쟁이 없으니까 부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죠. 그리고 이제 국가가 부강해지기 시작해서 아마 무제 때에 그렇죠. 현무제 때에 이제 최고로 국가가 이제 전성기 접어들고 뭐 국고가 이제 가득 넘쳤을 것 같아요. 이게 돈은 많고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이 젊은 왕이 또 욕심도 있고 하다 보니까 혈기방장했죠. 결국은 흉노 토벌에 이제 나서죠. 이제 이 무제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내용이 오늘 강의할 이런 내용들이고 태사공 자서는 뭐라고 써놨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을 만나서는 용감했다. 쫄병들한테는 사랑으로 대했다. 그다음에 불령은 번거롭지 않았고 장수와 사병들도 그를 사랑했다. 그게 딱 맞지 않습니까? 스스로 멀리 퍼져나간다. 저건 다 군인이 다 해야 될 일인데요. 근데 잘 안 하니까 그렇죠. 사절들에게 어질게 사랑으로 대했다. 이게 아주 소탈하게 대한 것 같습니다. 뭐 산마천이 그래서 나는 이 이광을 본 적이 있다. 참 만났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를 본 적이 있는데 이렇다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뭐 말도 잘하지 않고 말이 좀 입이 무겁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내가 보고 적었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보고 적었다니까 뭐 이렇게 뭐 치우쳤다 뭐 편파적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강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죽은 해는 119년인데 출생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대충 한 60년 정도 살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BC 한 179 뭐 179 한 180년 정도? 요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 경제 무제 때까지 약 60년 동안 열심히 전쟁만 한 분이다. 그것도 오로지 이 흉노하고만. 그렇죠. 그때 다른 전쟁할 일 없고 중국 대륙을 완전 통일을 했고 이제 그래도 이 통일한 그 상태에서 흉노랑 전쟁이 됐으니까 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가계도의 유명한 이신 이광 참 이 어느 한 명만 해도 참 당대 유명한 사람인데 참 이렇게 쭉 이어졌다는 게 대단한 집안이죠. 그다음에 별명은 비장군. 나르는 장군. 비장군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장군이래 가지고 흉노가 다른 여타 뭐 위청보다도 더 무서워했다고 그래요. 비장군이라고 무서워하고 삼국지에 나온 여포가 비장군이죠. 여포가 비장군. 그리고 또 수호지에는 그 비장군 이강을 그 이름을 따서 그 소이강이라고 소이강. 또 별명 붙이는 사람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화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수호지에 나오는 사람이죠. 수호지에 나옵니다. 화영이라고 이 사람 소이강이라 그러는 소이광. 여기 있는 이광. 내가 그 처음에 몰라 소이강이 뭐지 막 그냥 무슨 강짜리 이랬는데 작은 이강이라는 걸 알았었습니다. 화영이 워낙 활을 잘 쏴가지고 했다는데 처음 읽으면은 그럼 제일 마지막 비장군이 누군 줄 아세요? 누굽니까? 이거는 뭐 정말 여담입니다만은 옛날에 장개석이가
공산당하고 싸울 때 네. 4대 홍군 장군이 있습니다. 네. 그 유명한 팽덕회 우리나라 네. 6.25 때 쳐들어온 사람이죠. 네. 이 중에서 이 한국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931년도에 33살로 요절을 합니다. 요절. 아유 안타깝네요. 네, 요절을 하는데 모택동이 그렇게 슬퍼했답니다. 나의 마지막 비장군이라고. 마지막 비장군. 그래서 여담입니다만은 흔히 마지막 비장군 하면은 꼭 황공대를 떠올리는 게 모택동하고 같이 연결돼서요. 같이. 주덕하고 평덕하 이 사람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한국내는 너무 빨리 죽었으니까. 33살에 죽었으니까. 그렇지. 현대전인데 33살이면 일찍 죽었네요. 엄청 빨리 죽었죠. 그래서 모택동이 이 홍군의 장군들을 가지고 유명한 사람들 시를 몇 편 지었는데 이 사람을 가지고 시를 지은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그 정도로 가슴에 두고 있었던 악기는 비장군이었네요. 빨리 요절했죠. 진짜 마지막 비장군이라고 할 만하네요. 뭐 그 뒤에 현대사에 뭐 그렇게 그지? 그럴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이런 분이고 그다음에 가계도라든지 일생 이거는 해제가 한 말이죠. 아니 안타깝구나 이강 너는 때를 잘못 만나서 만약 고조 때 태어났더라면 만호에 봉한다. 이 문제가 한 말입니다. 문제가 엄청나죠. 이 문제가 여기 문제 있잖아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때 아마 그 이강이 문제를 모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걸 보고 이렇게 한탄을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한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흉도 토벌의 그 유명한 장군들이 이름이 좀 헷갈리는 게 이게 이광이 있고 이광리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막 뒤섞여 놓으니까 도대체 이게 이 정도 나오고 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느 때 사람인지 이게 헷갈리면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순서대로 적어놨는데 이게 1세대. 한 요 사람도 한 1세대, 요한 한 2세대, 여기는 3세대, 여기는 4세대 이렇게 되겠죠. 뭐 순서대로 잘 해놓으셨네요. 순서대로 돼 있는데 위청, 그 유명한 위청. 이 사람은 또 그 사기에 보면 그 위장군 표기일전에 나오죠. 위청도 좀 혁혁한 공을 많이 세우고 사람도 이렇게 뭐 진실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위장군 표기일전에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표기는 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표기장군, 곽급영. 같이 실어 있군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우리가 이제 흉도토록성 보면 막 헷갈리는 게 대장군이 있고 또 뭐 표기 장군이 있고 많죠. 장군의 그 호칭이. 그다음 표기 장군이 있고 뭐 거기 장군이 있고 막 헷갈리는데 이 표기 장군이 제일 처음 된 사람이 이 곽급영입니다. 곽급영. 그 여담이지만 위청보다 높일 수는 없고 그죠? 무죄가 사랑하여서 위청보다 높일 수는 없고 또 공도 컸고요. 그죠? 젊고 민첩하고 뭐 진짜 차세대의 대장군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같이 못하고 이제 표기장군으로 1호 표기장군이라고 하죠. 거의 같은 급인데 지휘권은 그냥 이 사람이 가지는 걸로 하고. 근데 너무 빨리 죽었죠. 20대 초반에 죽었죠. 초반에 반짝 스타입니다. 반짝 스타. 반짝 스타인데 그 반짝이 40년을 싸운 이광보다 위청 곽거병이 너무나 요란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공적을 세운 거죠. 이광은 그냥 이상하게 군대를 몰고 나가면 대장 그 적장을 만나서 싸워야 되는데 못 만나거나 아니면 만나면 4,000대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거나 4,000대 4만대 오죽하면 그래서 무죄가 그때 이 시절에 아마 그 이광 장군에 대한 평이 불운의 사나이라는 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참 안타까운 그 전쟁사를 보면 통쾌하지를 못한 거예요. 다른 저기들은 보면 뭐 어쨌든 사상자가 있는 건 슬픈 얘기지만 뭐 40만 생매장 막 이런 건에 대하면 어떤 그 뭐 활을 쏘아서 어떻게 했다 막 이런 얘기는 있지만 어떤 전쟁에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승리를 하고 어떻게 패배를 해서 또 패배를 하면 배울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록이 별로 없는 전쟁사에서 이름은 참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덕이 이렇게 멀리 퍼져나가고 향기도 저절로 퍼진다고 하는데 어떤 그 기록은 잘 없, 강력한 못 찾겠어요. 강력한 오랫동안 싸운 건 있는데
강력한 한 방이 없는 거죠. 기록에 따르면은. 네. 기록에 따르면. 그렇지만 또 그 기록이 없는 게 비해서는 너무너무 평이 좋죠. 네, 네. 평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참 뭔지 그러니까 참 전쟁을 헷갈리더라고요. 해서 계속 지면 저 때는 잡히면 죽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 저기 뭐야 하기야 저 때는 또 부제는 그때 다 그랬나요? 이렇게 죄를 지으면 장군이 싸움에서 지거나 이제 뭐 어떤 사건이 그러니까 좋지 않은 사건이 생기면 그 또 속죄금을 내고 참수 아니면은 보통 참수 당하는 걸 많이 하는데 속죄금을 내고 평민으로 강등되고 막 그러던데. 그렇습니다. 그때 그런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사마천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마천도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마천은 그 안에 문관이고 제 생각에는 군인이니까 현장에서 즉길처리하는 거 많잖아요. 돌아오면 바로 참수고. 근데 뭐 군인도 다 그런 거예요? 현장 처벌은 안 되고. 그러니까 군인도 다 그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죄를 이강하고 나중에 보면 그 장군 또 한 명 나오는데 다 지고 돌아와가지고 공소노. 예, 공소 다 지고 돌아와가지고 네. 다 속죄금 내고. 평민으로 강등되고 물러났지 않습니까? 다시 전쟁이 나면 또 부름받아 나서고 그렇죠.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곽거병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광 이름이 비슷하죠. 이광 헷갈리는데 네. 이 사람은 정확하게 알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네. 그 뭐 동명이인이 아니니까. 네. 이사장군. 네. 이 대왕국의 그 유명한 말을 구하러 가가지고 이사성을 함락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름이 이사장군으로 붙었는데. 저거 동생이 무죄의 후궁입니다. 5번째 후궁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창업왕의 삼촌이고. 근데 90년 전투에 나가가지고 흉노에게 패하자 항복해 버립니다. 한 번 이기고 별다른 적이 없이 바로 또 나가서 이렇게 금방 쓰러진 장군이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동생 때문에 출세했던 사람이죠. 네, 출세했는데, 해가지고 항복했는데 2년 뒤에 인신 공양을 당해버리죠. 흉노에 기순을 했는데 흉노에 앞에 사람이 먼저 간 사람이 또 있었어요. 먼저 기순한 사람이. 그 사람이 꼬대겨가지고 흉노 왕을 꼬대겨가지고 목척을 꼬대겨가지고 인신 공양을 시켜버렸죠. 황당한 사람이죠. 먼저 간 사람이 혹시 그 한나라의 환관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그는 하여튼 참 그런 어이없는 그 말로를 맞은 사람이고 또 이제 그 유명한 이릉 사마천으로 하여금 씻을 수 없는 추억을 안겨준 우리 사람. 사기 영선에도 이릉에 대한 전이 따로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광리 원정에 참여하고. 근데 이릉은 이제 이광 장군의 손자입니까? 손자죠? 이광이 있고 큰아들 있고 큰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죠. 큰 손자구나. 네, 손자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전쟁터 나갔는데 위청이 공을 세울 기회를 주지 않고 자꾸 태박을 놓자 두드려 패버렸죠 위청을. 뒤에 다시 이제 이 곽거병이 사냥터에서 이 사람 쏴 죽여버리죠. 아주 집안이 복잡합니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복잡한 가운데 이렇게 반짝 몇 대 안 되고 이광이 또 이렇게 죽으면서 그 자손들도 별로 이렇게 좋은 끝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 이광 장군에 대해서 대략 알아봤습니다. 그 장군이면서 전쟁에 쓰임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 때 뭐 경제 때 전쟁이 별로 없었다지만은 항상 북쪽에서 이렇게 많은 역할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가 무죄가 됐을 때 전쟁에 이렇게 분위기가 많이 생겨나고 실제로 공을 세울 기회가 많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그 처세술인지 또 뭐 때문인지 좀 더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